자, 안녕하십니까. 비더부자 김과장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시젠 종목으로, 이 영상을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매일매일 하루에 중요한 이슈들을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고 회복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 전환, 리셋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젠이라는 종목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리고 현황 같은 것들을 분석도 하고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차트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스스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혼자 일기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혼자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런 영상을 찍음으로써 다짐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제는 영상을 중요한 이슈 그리고 뉴스거리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울고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B2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B2가 이 과거에 코로나 우리가 저금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적대 보니까 대출을 많이 땡겨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종목들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대에서 20대 30대 15%, 20대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40대에서 50%가 가장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는 오히려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가계의 허리에 있는 40대, 50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잠잠했던 개미들의 B2, 빚을 내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신용거래 또한 늘어나고 있고 2배, 연초 대비 2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에서는 이놈, 에코프로,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좀 있지만 이 에코프로가 핫하죠. 에코프로. 올해 국내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이 에코프로다. 상반기, 2023년 상반기는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뉴스 이후에는 증시가 또다시 흔들리는 경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한 뉴스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연계선상이 있는 거죠. 가계빚이 10년새 14위에서 3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계빚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가계빚이 올라간다면 금융시장 1금융 은행 2금융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다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 수익성 좋은 가계대출 늘려서 B2 용끌족 많아진 것도 한몫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상이 연준에서 약간 인플을 잡았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오르던 달러가 이제 주춤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하반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하반기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아마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행보 혹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련 이슈 뉴스입니다. 자, MSCI에 대한 어떤 편입에 대한
뉴스입니다. 보통 MSCI가 편입이 되면 과거에 시젠도 MSCI가 편입이 되었던 종목이죠. 패시브 자금, 외국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웃긴 게 주식이라는 게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가를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유를 붙이는 거죠. 아, 이 MSCI 때문이다. 혹은 주가가 떨어지죠. 그럼 이유를 붙이는 거죠. 아, 이거 선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증권사에서 모두 예상하기로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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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다 있죠. 자,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종목 예상에 에코프로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엔터주에서 JYP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죠. 야, JYP. 나머지 보시면 금량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차트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정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앞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SCI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쳐보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또 많이 갔죠. 특히나 에코프로는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총도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에코프로 특히 그 배터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면서 SNS나 유튜브에서 단결을 했죠. 개미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파산 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숏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쳤던 것들을 숏으로 다시 갚아지는 그런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지금 기관에서 분위기를 심상치 않게 보고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과거 게임스탑이랑 좀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정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런 종목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종목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뉴스에도 나오죠.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 대량 매집을 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나 이런 곳에서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고. 자, 2차 전지로 매수 포지션 바꿨죠. 기간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주가 에코프로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예측 못하고 있고. 뭐 지금 중토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150만원, 200만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항상 누군가는 상투를 잡죠. 우리 시젠이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좋은 기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 뉴스인데 삼성 중공업 최근에 조금 올랐죠.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수주를 4조를 받은 것 같아요. 역대 최대로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중공업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3년치 좋은 물량 이미 다 채웠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한 번에 4조 원 가까운 대규모 선박을 수주했다. 과거에 에코프로 BM이 이런 뉴스가 한번 떴었습니다. 수주, 실적,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갈 거다라고 했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10만원대였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을 했었나? 잠깐 어떤 정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계속 오늘 신고가 찍었죠.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눈여겨 깊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뉴스는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 뉴스도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실적에 관련된 뉴스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기에 사람들이 원체 요새 통신망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
옛날보다는 좀 빠르게 이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들는 어떤 그런 타임이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이런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고 나서 일반 개인들이 알려면 이 정도 리드 타임이 걸렸다면 지금은 소수가 알아도 한 격차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차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3년치 좋은 물량을 확보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조 물량을 수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미래에 대한 수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성 중심의 선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그래서 이게 기대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지켜보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에코프로를 못 산 분들 이런 분들 반도체 턴어라운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주에 쏠려있던 코스닥 시장 계속적인 우상향은 없죠. 이런 수급들이 언젠가는 매도를 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른 종목들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 뉴스에서는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물량이 많이 들어갔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차트를 보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테크윙 이런 것들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어떤 그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종목들 추가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하방이 나온다면 다른 어떤 섹터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다음에는 반도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전문가들도. 근데 이런 종목들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칩 수요 폭발.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I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간처럼 움직이는, 인간의 근육을 쓰고 있는 그런 로봇가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름이 좀 돋았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AI 관련된 기술이 더 발전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미래에는. 근데 거기에 AI 칩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우리의 삶이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 대신에 어떤 사이버 로봇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뭐 어떤 뭐 애견 이런 거, 뭐 AI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로봇 청소기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가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잉여금이 있으면 사실 이 엔비디아를 계속적으로 모으면 글쎄요, 은퇴하는 시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은퇴하는 시점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자, 빅테크 생성형 AI 경쟁 효과 데이터 센터 2배. 그 앞으로 그 빅데이터, AI, 뭐 자동화,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섹터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섹터가 최근에 엄청나게 가열되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굳이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주식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